어릴 적부터 바른 자세가 좋다는 것은 계속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왜 바른 자세가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유연성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컨셉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제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유연성 훈련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같이 따라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식무부 유연성 훈련 이론 강의를 모두 보시고 나면 정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유연성 훈련의 핵심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임의 가치를 교육하고 함께 움직이며 살아갈 식무부 교육자 최하늘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번 영상 강의를 포함해서 제가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구성해 두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영상 강의고요. 두 번째는 개별 동작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자료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면서 유연성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유연성 훈련 루틴 영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번 영상 이론 강의를 끝까지 먼저 보신 다음에 두 번째 개별 동작 교육 자료를 확인하셔서 동작마다 그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동작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루틴 영상을 이제 따라하면서 매일 저와 함께 잘 움직이고 잘 살기 위한 식무부 라이프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은 카페를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업무 혹은 운동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신체 활동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구조상의 가장 큰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식무부에서 말하는 바른 자세는 이처럼 예쁘게 잘 꾸며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잘 정렬된 상태를 바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움직임의 효율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최적의 자세에서 우리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동작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해낼 수 있어요. 또한 같은 강도의 동작에서 덜 피로해지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피로가 덜 누적돼요. 또한 회복 중에서도 바른 자세는 회복을 더 빨라지도록 돕습니다. 즉, 우리 몸은 바른 자세에서 구조상 최고의 효율성을 갖춥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른 자세에 필요한 유연성이 없다면 반대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쉽게 피로해지고 누적되면 심지어 조직은 손상되고 회복은 더욱더 더디게 진행되죠. 비단 강도 높은 훈련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동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집중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에 꼭 필요한 동작들을 모아서 이번 피아 스트레칭 훈련 루틴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이렇게 필요한 바른 자세가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자동으로 탑재돼서 나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좋으면 당연히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걸 자동으로 탑재해서 나왔어야지. 왜 우리는 유연성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우치고 훈련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양한 해답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도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지 몰랐을 거라고 저는 대답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은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 훈련을 하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이 좋아지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알고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의 개념인데요. 문제는 반대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적응하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것이 심지어 나쁜 자세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그것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섬뜩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평균 8시간 20분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의자에 앉히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엄청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진화해온 방향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달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진화적 불일치가 낳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만 년 전에는 지방을 최대한 많이 수축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것에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고칼로리 음식에 쉽게 노출되죠. 따라서 영양 과잉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인대와 관절도 우리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수만 년 전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에 무려 30km를 이동했다고 해요. 신체 활동과 사냥, 채집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하루에 30km를 걸어 다녔어요. 혹시 최근에 30km 걸어보신 적 있나요? 현대의 우리는 평균 8시간을 앉아서 지내요. 따라서 관절과 인동, 활동 범위는 제한되게 되고요.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나 진화적 불일치가 낳은 다양한 질병들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원시시대로 다시 돌아가실 분 계신가요? 없죠. 30km 떨어진 곳에 직장을 구해서 7시간씩 걸어 다니실 분 계세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잘 꾸려진 체계화된 유연성 훈련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식무부의 다양한 훈련들은 현대인들의 줄어든 신체 활동과 활동 범위에서 오는 갭을 효과적으로 메꿔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유연성 훈련하면 그냥 스트레칭 떠올리시죠? 이리저리 그냥 늘려주면서 하게 되는 스트레칭. 그런데 저는 그냥 범위만 늘리는 스트레칭을 멈추라고 우선 조언하고요. 늘어난 범위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조언합니다. 그냥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냥 넓은 범위의 유연성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갖추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너무 유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관절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구간이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늘리면서 진행했던 스트레칭이 우리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구조적으로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스트레칭과 다르게 우리는 식무부의 피아 스트레칭이라는 아주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유연성 훈련 루틴을 배우게 되는데요. PIA, 피아는 패시브 아이소메트릭 액티브의 줄임말로 수동 스트레칭 정적 잠깐 조금 어려워졌죠? 하지만 어려운 용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자룸잘살 유연성 강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연성 훈련을 공유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다 보면 유연성 훈련의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만큼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번 강의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거는 3가지 종류의 스트레칭인데요. PI의 패시브 아이소메트릭 액티브, PIA인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 앞부분의 P와 A를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2가지가 서로 반대라서 하나만 배워도 둘 다 배우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모든 스트레칭이 바로 패시브 스트레칭이에요. 동작에 필요한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나 힘을 이용하는 모든 스트레칭을 말해요. 이렇게 신체 일부를 잡고 당긴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눌러준다거나 혹은 중력,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다리를 벌리고 내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패시브 스트레칭이에요. 그럼 이 반대는 뭘까요? 바로 액티브 스트레칭인데요. 동작에 필요한 범위를 충족하는 것에 외부 도움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신의 근육의 힘으로 스트레칭 동작을 수행하는 게 바로 액티브 스트레칭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제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내려간다거나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벽이나 잡아당기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요. 본인의 힘으로
범위를 만들어 나간다거나 혹은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넘긴다거나 혹은 다리도 본인의 힘으로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힘을 길러내는 훈련이 바로 액티브 스트레칭이에요. 헷갈릴 수 있어서 손가락으로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반대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뒤로 젖히게 되면요, 얘는 패시브 스트레칭이에요. 그런데 이런 뭐 벽이나 손가락 이런 도움 없이 내 힘으로만 이 늘어난 범위를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액티브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스트레칭과 패시브 스트레칭은 각각 중요한 핵심 이점을 가지는데요. 제가 액티브 스트레칭에서 중요한 효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냥 스트레칭 하면 좋아지는 공통적인 거 말고요, 패시브 스트레칭 대비 액티브 스트레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액티브 스트레칭은 액티브 스트레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즉, 외부의 도움 없이 내가 움직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 능력 자체가 향상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패시브 스트레칭 대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유연성 훈련에서 얻어진 유연성이 실제 움직임을 개선시키고 실제 퍼포먼스 향상으로 전환되게 되는 전환율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작용 근육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하던 패시브 스트레칭과 다르게 실제로 최대 액티브 스트레칭 영역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힘이 필요한데요. 이때 우리는 본인의 최대 근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액티브 스트레칭 영역에서 우리가 10초가 되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고 평균적으로 15초가 넘어가면 대부분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큰 근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가 넓은 범위에서 스트레칭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근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도중에 발생하는 부상들이 예방되는데요. 이제 원래 패시브에서 외부의 힘을 이용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힘으로 해당 구간에 도달해야 되고요. 따라서 본인이 자유롭게 본인의 강도, 필요한 강도를 개인화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근육이 실제로 사용되면서 근육의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산소가 근육으로 공급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몸의 온도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유연성 훈련을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유연성은 몸의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피아의 I는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뜻하고요. 어떤 스트레칭보다도 우리가 유연성을 가장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패시브와 액티브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면 최고의 유연성 훈련 중 하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패시브 스트레칭으로 1차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늘어난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2차로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그때 일어난 이점을 누리는 게 바로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의 공통적인 방법이자 핵심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손가락을 뒤로 한번 젖혀볼게요. 이러면 아까 공부했던 패시브 스트레칭이죠. 패시브 스트레칭에서 손가락을 다시 한번 더 힘을 줘서 늘리는 게 아니라 다시 굽히는 방향으로 힘을 주고요. 오히려 이 손으로 굽히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주게 되면 이제 처음에 손가락을 늘리면서 늘어났던 근육이 일부 근육은 수축하게 되고 일부 근육은 늘어나면서 한 번 더 이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이에요.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의 원리는 유연성 증가 원리의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르게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1차로 이완된 근육에 다시 힘을 줘서 수축하게 되면 근섬유 중에 일부가 다시 한 번 더 장력에 의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수축된 섬유에 의해서 길어진 섬유들은요,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칭을 힘들어지는 이유가 스트레칭에서 다시 돌아오려는 스트레치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스트레치 반사의 감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스트레칭 이후에도 전체 근육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초기 대비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크게 증가됩니다. 또한 유연성이 증가하면서 훈련 중에 발생하는 통증도 함께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게 유연성 훈련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또한 재밌는 점은 이완된 근육을 다시 짧게 수축시키는 과정에서요, 우리는 관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는 방향으로 손이 꺾이게 되죠.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힘을 쓰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즉 역동적인 동작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피아 스트레칭은 이 세 가지의 스트레칭 기법의 장점을 모아서 사람들의 유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무부에서 고안된 스트레칭 방법이자 방법론입니다. 이름처럼 패시브, 아이소메트릭, 액티브 스트레칭을 순서대로 반복하게 되고요. 맨 처음 패시브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편안하게 확보하면서 그 다음에 있을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전체 가동 범위에서 기능적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은요, 패시브에서 늘어난 근섬유 중의 일부를 다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돕고요. 이에 따라서 근육은 늘어난 길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유연성이 실제로 향상됩니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 힘을 쓰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스트레칭은 실제로 우리가 향상된 유연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요. 즉, 액티브 스트레칭은 액티브 스트레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늘어난 유연성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유연성이 실제로 운동 능력 향상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피아 스트레칭을 잘 시행하게 되면요, 활용 가능한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우리 관절과 인대 활동 범위가 제한된 진화 과정에서 불일치가 낳은 다양한 현상들을 해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피아 스트레칭 루틴 영상을 처음 따라 하시기 전에 꼭 패시브와 아이소메트릭, 액티브 개념을 익히셔야 해요. 제가 루틴 영상에서는 동작에 대한 설명이나 아이소메트릭 이런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시 드리지 않아요. 구령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트레칭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젖혀서 손가락 굵은 패시브 스트레칭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신호를 줄게요.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시브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하고, 제가 신호를 주면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칭을 전환할게요. 셋, 둘, 하나, 힘! 그러면 손으로 막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신호를 주면 액티브 스트레칭으로 전환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힘! 네, 다 따라 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전환 구간마다 연습했던 동작을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럼 훈련 강도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무조건 세게 하면 많이 늘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하고 다치고 유연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80% 범위 내에서 편안하게 스트레칭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최대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강도를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은 항상 80%에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각화할 수 있는 좋은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이만큼이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는 스트레칭의 전체예요. 그러면 이 전체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80에서 스트레칭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난 다음에 100을 다시 측정해 보면 얘가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다시 80을 측정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요. 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을 때 원래 있던 100에서 조금 더 늘어나 있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다시 80에서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이게 100인지 아닌지,
넘어가서 110이 돼서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100% 능력을 확인해 드릴게요. 약간의 불편함을 넘어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 범위와 강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실제로 통증이 없더라도 근육에 떨림이 발생된다. 그래도 줄이셔야 되고요. 스트레칭 후에 통증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 그래도 줄이셔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 통증과 상관없이 나는 스트레칭 할 땐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연성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 이래도 여러분들은 강도와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이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훈련 강도를 너무 세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저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존에 어떤 질병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그것이 우선 관리돼야 되고 그것에 초점을 더 우선 맞추셔야 돼요. 또한 훈련 도중에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 즉시 모든 훈련을 멈추시고 믿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아이소메트릭 스트레칭을 이제 시작한 경우에 유연성 증가에 큰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몸에 생기는 변화도 클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완성도보다 여러분의 상태가 우선시돼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면서 하는 어떠한 훈련도 식무부 훈련은 동의하지 않아요. 이번 강의를 부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본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유연해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식무부 그라운드는 어떠한 훈련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식무부 그라운드의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을 금지합니다. 또한 성장이 끝나지 않은 미성년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피아 스트레칭도 훈련을 금지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아이소메트릭 훈련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유연성 훈련의 효과로 어린 친구들한테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한 훈련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공부 없이 마구잡이로 실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필요한 만큼 편안한 강도로 자주 실시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연성 훈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하루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만약에 내가 퇴근 후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씻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이 당연한 하루 일과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더 잘 움직이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고 나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21일을 추천드릴게요. 뇌신경학자들은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21일이 걸린다고 조언해요. 새로 학습된 행동에 저항을 발생시키는 뉴런들의 활동이 21일을 연속으로 실시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즉 그냥 나는 게으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1일을 반복하고 나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이후에는 이것을 실시하는 심리적 저항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식무부가 만든 피아 스트레칭 21 해시태그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피아 스트레칭 21 챌린지를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1일 챌린지를 성공하고 나면 뭘 하냐고요?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가는 식무부 라이프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번 강의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제 첫 번째 섹션의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섹션은 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그 동작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인지, 그 동작은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돼요. 개별 동작의 강의 자료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과 글로 먼저 정리해 놓았어요. 보다 빠르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가기 위한 식무부 라이프 네이버 카페 링크를 더보기란에 걸어두었어요. 카페에 가입하시면 아주 간단한 입학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소개랑 자신의 각오를 적는 간단한 절차예요. 그렇게 식무부 라이프 카페의 멤버가 되시면 이제 유연성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식무부 라이프를 보다 꽉 채워서 즐겨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꿈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인스턴트한 피트니스 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번 유연성 강의를 업로드한 뒤에 이제 현장에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본인 친구가 어떤 학원에서 억지로 눌려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길래 저희 강의를 보여줬대요.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신이 믿고 있었던 원래 스트레칭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본인이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을 회의에 빠진 선생님들도 더러 계셨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운동에 대한 배경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도 있어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식무브 라이프에 합류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힘이 됩니다. 또한 아래 더보기란에 추천하는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미 움직이고 계신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식무브 그라운드에서 틈틈이 제가 응원하러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잘 움직이고 잘 살기 위한 변화, 도전 이런 것들을 식무브 채널에서 계속 공유하고 있을 텐데요.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변화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 저는 너무 보람차고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거예요. 해서 제보를 이제 해주시면 몇몇 사진과 영상은 제가 홈페이지에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인스타에 제 아이디를 링크를 거셔도 되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잘 살기 위한 식무브 라이프 이번 유연성 강의 이론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무브 교육자 최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